안철수 씨가 네. 미래통합당한테 총선 평가를 함께 해보자라는 이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거부할 이유 없다 환영했다고 하는데. 이 세석 네. 세석 안철수 그렇죠, 세석. 세석. 예. 근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정치적 연대하는 해석은 그러니까 정치적 연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니까 더 정치적 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견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안철수 씨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 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안철수가 뜬금없는 제의를 한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 쪽에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서 제의를 하면 우리가 받겠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전 작업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 사전 작업의 결과 우리가 아까 세석에 동의제 세석.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미래통합당에서 103석인가요? 예, 103석의 미래통합당에서 세석 국민의당에 제안하면 아 우리 흡수 통합하고 싶어 이런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세석인 당의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제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양새 갖추고 그 제안이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 환영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 저는 아까 이거와 관련하여 정청래 의원이 이럴 때 쓰는 굉장히 전문 용어가 있대요. 뭡니까? 그게 짜웅이라는데. 짜웅. 맞아요? 엄청 전문 용어네. 그 말이 서로 짜웅한다고. 그게 중국말인가요? 중국말 아닌 것 같고요. 서구 같은데 이렇게 눈 깜빡하면서 서로 알아먹었지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문 용어라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서구예요, 그냥 전문 용어는. 안 좋은 용어인가요? 네. 어쨌든 근데 너무 그게 딱 떠오르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씨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뭐 무섭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애긴데 수순 같은 느낌인데 굳이 여기다가 뭐 정치적 연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단 질색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웃기고 그쪽에 안철수가 간다고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에 있어서 무슨 영향을 크게 주거나 그럴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땅한 대권 후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요새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말 하다 또 이건 모욕죄인가 아닌가?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을 하면 머릿속에서 한 바퀴 더 굴리는 거죠.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종의 양자를 드리거나 그런 모습이죠. 그런 상황이 되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지방선거와 총선 통해서 국민 심판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세석 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정치적 이상은 확 떨어졌는데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저렇게는 못 갈 겁니다.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에 뭐 들어가는 방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 작업이 시작된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총선 이전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의 구상은 국민의당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폼나게 보수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세석을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께서 세석을 줬을 때 이제 이 세석을 가지고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석 있다가 뭐 그냥 안철수의 이름을 남기고 사라지는 방식이 있고. 그 세석이 저기 미래 한국당이랑 합치면 참. 이 세석하고 미래 한국당의 19석이 합치면 교섭단체 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총선 전에 안철수가 자기 측근들이 대거 입당했잖아요. 미래통합당에. 이 지역구만 해도 장진영이 동작 을이었다가 동작 갑으로 와서 저기 김병기 후보랑 붙은 거 아닙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던져놓고 자기 측근들은 보내놓고 나중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는 뭐 선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파견대. 그런데 중요한 건 된 사람이 다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석. 비례대표 세석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되는 것, 전 이걸 몰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의 몰락은 이유가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했을 때 그때 제가 안철수 대표를 2번을 찾아갔어요. 문성근 전 대표의 말하자면 상의를 통해서 그 전화로 뭘 전화로 갔냐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무당파 지지층을 민주당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온오프 정당을 만듭시다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 당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러 2번이나 갔어요. 근데 안 받았죠. 그걸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되죠. 그걸 받았으면 그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적 자산과 계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컴퓨터 전문가라는 분이 그런 걸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죠. 온오프 정당. 그래야 그걸 거절하셨고요. 나중에 멀리 돌아 답이 왔어요.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친노기 때문에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분은 미래가 없다. 그때 최민희 의원님이 그 온오프 그 법 발의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입당법. 입당 가능한 발의하고 그 이야기 듣고 얼마 안 돼서 가입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정말 편하고 좋더만요. 아, 그 온입당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때 18만. 네. 지금도 다달이 나가요 당비. 근데 그때는 이제 1,000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도 70만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 온 입당자가 거의 한 50% 60%.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정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온 입당법이 없었으면 45세가 청년이거든요. 45세 이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47세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당원이 고령화되어 있다. 지금은 30, 40대 당원이 많아요. 당 체질이 바뀌었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선전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현역일 때는 저를 이렇게 선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참 잘못했어요. 팔자라 생각하세요. 진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건데. 자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나만 더 언급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뭐 개표 조작설이 계속 지금 저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홍준표 씨가 아까 그 탈북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댓글 중에 나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할 때 재검토 해봤는데 그거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처럼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에는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은 홍준표도 가끔은 발음을 할 때가 있어 뭐 이런 거. 그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어요. 재검표를 했는데 이회창 후보표는 2표 줄고 노무현 후보표는 3표 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복이 일상이에요. 뭐든지. 네.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특히 낙선자 중심으로 네. 무슨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계속 그 정보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만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믿죠. 그렇게 보여. 네. 그게 이제 확증 표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에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당선된 그분. 저번에 이 아동 수당에 대해서 70% 아니 90% 주장하다가 나중에 10% 다 줄 때 반성문 썼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네, 이용호. 비용이 더 들더라. 네. 이분이 또 뜬금없이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정말 민주당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사전투표의 의미가 투표율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투표율이 3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논리는 뭐냐면은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높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서? 그게 무슨 말이죠?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많았나요 이번에? 그런 지역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 그랬죠. 그게 본말이 전달됐다 그러는데 이 양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본래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어떻게든지 올려보자고 네. 하는 건데 네. 사전투표는 진보층이 많이 하니까 라는 논리로 지금 이용호 말고 또 다른 정치인들이 사전투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통합당 부류의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용호 씨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율이 어떤 지역에서는 본투표보다 높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돼서 사전투표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로 뭐 낮추던가 이런 식의 논리가 말이 됩니까? 아니 늘려야 돼요. 3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해야지. 네, 그리고 이분의 논리가 그거예요. 사전투표가 관권, 금권, 동원선거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세요. 누가 사전투표 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실어 날렸다.
찾아서 신고하세요. 그다음에 금권 돈으로 돈 주고 사전투표 시켰다. 뭐 산악회네 뭐네 뭐. 네네 그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예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뇌피셜이지. 네 그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신고하세요. 신고 정신을 가지셔야 돼. 동원 선거 이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실어다 날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호 후보는 그 의원은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못 찾으면 본인이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신고하세요. 본인이 그러신 걸로. 의심받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한 것도 그 법에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 취지를 선관위가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이 그걸 망친 것처럼 그렇죠.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투표율을 어떻게든지 올리고 지금 사전투표가 생긴 이래로 투표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진짜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면을 더 먼저 보고 그걸 유지한 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사전투표를 축소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냐면 아까 그 중앙일보 기사 있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의 동태를 청와대가 맞췄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이 불리.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웃겨요. 방위비 협상에 불리해졌다는 것만큼이고 웃겨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가끔 정치인들 보면은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쩜 사람들이 저래 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뜬금없어요. 이분 또 민주당 들어오고 싶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은 이러면 못 받는 거죠. 민주당은 받으려면 그 당원 투표를 해야 돼. 저번에 한번 까이셨잖아요. 네. 아이고 참. 아니 이런 논리를 가지신 분하고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당을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언제 그러니까 이명박 때가 아마 투표율이 최저였을 것 같고 그러면서 민주정부 들어오면서 또 그전에 사전투표가 생기고 그러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이건 진짜 바람직한 거잖아요. 네, 바람직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거는 여야를 넘은 전 국민적 과제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한 이유가 투표율을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총선으로 사전 투표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산악회든 관권, 금권 뭐 선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예를 가져오시고 예, 팩트를 가지고 고발하세요. 핵심. 그러니까 당선되신 분들이 가끔씩 너무 나갈 때가 있죠. 그럼 태영호, 지성호, 이용호, 3호. 네, 이상해요.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업돼가지고 왜냐하면 호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또 마음에 들어서 뭐 당선됐다기보다는 이강대 후보가 너무 말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선에 역기능이 나타난 거죠. 경선. 그게 뭐 전략공천한 게 아니에요. 경선의 역기능으로 사실 민주당 공천이 잘 못된 거죠. 그냥. 사전투표를 만약 개선하라 그러면은 이분 그런 논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일이 많이 남았을 때 사람들이 이슈를 다 보지 않고 5일 전 뭐 일주일 전에 결정해버리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개 그 정도 되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 결정 안 하신 분은 투표를 못 하죠. 그렇죠. 지금 왜 다 바보 같은 말들이 막 그러니까. 나오네요. 그 이용호 당선자의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에 결정한 분들은 사전 투표하는 거고 결정 못한 분들은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 유불리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낮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쪽 논리랑 아주 유사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제가 바보가 되는 느낌. 참. 왜 이러십니까 다들?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개 논리였습니다.